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이어서 다음과 같이 4번 문제를 보는 거죠. 다음에 나타난 자료, 이게 이제 비율 자료인 걸 강조되고 있고, 특히 비율 자료인 경우는 아까 실수 자료랑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후보하는 지지에 대한 그런 식의 내용이죠. 자, A, B, C, D 그리고 무응답이 나이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봐라. 그래서 처음에 보면 바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골고루 지지를 받는 것은 시우보다. 그렇죠. 이 편차가 얘가 워낙 작고 얘는 워낙 작잖아. 근데 얘는 제일 작은 것이 없죠. 이 전체 중에서 해서 시우보가 가장 골고루 받는다. 이게 맞는 얘기. 특정 시점 2007년도 선거를 할 때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후보는 시우보다. 이 시우보라는 건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걸 모두 더하면 4, 5, 6, 7, 8, 9 이게 약 시우보는 97.6이 되고 이걸 더하면 40, 70, 77.6이 되고 이걸 더하면 4, 5, 6 이것은 70 74.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장 크죠. 그래서 얘가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가장 큰 후보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맞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얘가 비율자료라는 겁니다. 아까처럼 비율자료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후보들의 가중치가 여기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우리가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100명, 얘는 200명, 얘가 300명이라 합시다. 뭐 이렇게 뭐 극단적인 경우는 없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골고루 받는 사람보다는 B 후보는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A 후보가 더 유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얘가 그지 인원이 똑같다는 그런 연령별로 인원이 똑같다는 그러니까 투표 인구가 이제 유권자 인구가 똑같다는 그런 가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우 따라 틀리다는 거야. 제가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노령인구가 많은 데는 A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고 물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이 노령 인구가 많은 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노령 인구가 적고 우리가 이게 청년 인구가 많은 데는 B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지? 물론 골고루 있으면 C 후보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가 C 후보라는 것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 자체가 눈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비율 자료이지 실수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로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 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옳은 것을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봅시다. 자, 2번 문제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다음 세계 반도체 산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구하랬습니다. 자, 구해볼까요, 한번? 2007년과 2011년 사이, 2007년과 2011년 사이 C사의 시장 점유율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시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증가됐죠. 이것은 0.4, 0.4, 0.2, 0.1 2009년이다. 맞죠? 맞습니다. 2007년 이후 A사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요거 6.1, 6.5, 7.2, 7.9 맞네요. 그지? B사의 점유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4.0, 3.9, 3.8, 3.7, 3.5 이것도 맞네요. 그지? 이런 추세라면 B사는 시장 점유율이 3.5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추세.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건 3.5 이하일 것이다. 이것도 맞네요. 근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건데 A사의 시장 점유율 중에서 가장 증가율이 가장 큰 애는 2010년과 2011년도다. 그러니까 2010년은 요 습도율까지 얼마? 0.7. 얘도 0.7이죠. 0.7입니다. 요것은 0.4, 요것은 0.3이죠. 근데 이것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애는 이거다. 이게 틀렸습니다. 증가율이죠. 증가율. 증가분이 이거죠. 증가분.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6.5분의 이것은 0.7이고 0.7이고 이것은 7.2분의 0.7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크죠. 이 증가분은 같지만 증가율이 크잖아. 그래서 가장 증가율이 큰 애는 2010년도가 2011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6.5에서 6.5%에서 여기서 7.2%까지 감소된 증갑은 얼마냐? 증가율은 이겁니다. 증갑은 이것이 0.7%가 아니라 우린 비율 자료의 증가분은 여기서 포인트라는 걸 말을 붙입니다. 이게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0.7% 증가됐단 말은 이건 증가율인 거고 포인트는 이것은 그지 증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2.0%가 2.5%로 증가됐다는 것은 이것은 몇 프로 증가된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만 얘기하면 0.5죠. 0.5%포인트 증가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율 자료의 증가분은 이 퍼센트랑 혼동하지 않고 해서 포인트라는 말을 붙여. 그럼 얘는 2.0에서 2.5로 증가되면 몇 프로 증가된 거냐? 그렇죠. 이것은 2.0분의 0.5가 되잖아. 0.5 곱하기 100. 이만큼 증가율은 이만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다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5를 곱하죠. 그러니까 이건 25%죠. 그러니까 6배까지 증가된 건 25% 증가된 겁니다. 전체로 우리가 비율은 25%. 단 증가분은 0.5%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트포인트란 말이 나오면 이것은 비율 자료의 변화분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분과 변화율은 혼동하지 않게 해서 이런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이제 명심하고 그렇게 또 잘못되다 여기 잘못 보기로 나온 경우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0.7%라면 틀렸어요. 이것도 증가분이 0.7%포인트지 증가율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증가율은 이렇게 계산돼야지. 계산된 값이 이게 더 크다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거지만 다르게도 틀린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5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제 6번인데요. 6번. 요 비율 자료 가는 걸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네요. 비율 자료가 대한 거 많이 보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6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다음은 우리나라 교육 정도에 따른 계층 귀속 의식에 대한 설명표이다. 다음 해설 중 적절하지 못한 걸 구하랬어요. 적절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에요. 이제 중졸자들은 내가 상류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이것은 귀속 의식이거든. 실제로 어떤 기준은 없어요. 중졸자 난 상층 계층이다, 상류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3%, 중류층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55.5%, 내가 하류층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바로 이것은 43.2%라는 뜻이야. 95년도 중졸은. 근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대졸은 어떻게 하냐? 내가 상류층이다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상류층이 아니라 그렇게 속했다고 자기가 의식하는 사람은 3.5%, 중산층이다 83.4%, 하류층이다 13.6%, 실제로가 실제 아니라 귀속 계층에 대한 의식조사입니다. 의식조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때, 그것이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중산층, 상류층의 비율은 커질 것 같고 하류층의 비율은 작을 것 같죠. 비슷하게 나왔어. 반드시 큰 건 아니지만 이거 약간 여기 약간 그지 역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도 똑같은 경우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 정도가 높으면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지 좋은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죠. 다른 사람보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대체로 그럴 걸 겁니다. 그거를 실제로 물어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이 나왔다는 거야. 그걸 아시고 이 표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여러분이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풀다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거 같은데, 이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라는 것은 이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상, 중, 하가 표시된 게 다이아몬드고, 피라미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가 상, 이렇게 중, 하, 이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야. 이런 계층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에 관계없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구하랬어요.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상위 계층이나 하위 계층보다 중간 계층에 속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얘가 이 중간 계층이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는 하위 계층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 정도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교육 정도에 따라 달라요. 초등학교는 이것은 하위 계층이 많고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 계층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겁니다. 관계없다는 말이 틀려서 그러니까 교육 정도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자,
자, 우리나라 95년도 교육 정도별 귀속 계층이 가장 높은 계층은 대졸 이상 중간 계층이다. 이거죠, 이거. 요게 이제 가장 83.1로 가장 크다는 거야. 95년도. 얘는 이게 더 크지만 95년도는 그지. 그래서 가장 높은 거 이게 83.1%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계층 구조가 여기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에서 피라미드 계층 구조로 바뀌고 있다.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에서.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이게 얘를 보면 얘가 지금 이 구조가 이제 지금 이 구조죠. 이가 피라미드고 요것도 피라미드입니다. 그지? 이렇게 이게 갈수록 크잖아. 근데 이것은 다이아몬드, 얘도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맨 하단이 크면 이건 피라미드고, 하단이 크면 가운데가 크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때 초등학교 교육 정도에 따라서 초등은 모두 다 이게 연도에 관계없이 초등은 모두 다이아몬드, 나머지는 초등은 모두 피라미드, 나머지 모두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계층 구조에서 그지 다이아몬드에서 피라미드 계층 구조로 바뀌고 있다. 연도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연도는 차이가 없고 어떤 교육 정도에 따라 바뀐 거죠. 바뀌고 있다는 말은 이거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이것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호가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맞죠.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내가 이제 중산층 또는 상위층이라고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와는 다를 수가 있다. 이건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이런 내용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뭐 그런 것만 해석한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다음에 볼까요? 다음 이제 8번인데 이것도 이제 실업률에 관한 이제 비율 자료입니다. 실업률을 구하는 그런 시의 문제는요, 이건 어떤 이제 공식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랑은 다르고 실업률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음 중 옳은 걸 구하랬죠. 옳은 거. 그러니까 실업률 옳은 거. 근데 이 자료를 가만히 보면 이게 실제 우리나라 자료라는 것이 금방 느껴지는 것이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네요, 그죠? 아니, 뭐 여기 서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맞는데 보면 이제 다는 아니지만 여기 2008년도가 굉장히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죠. 높았습니다. 얘도 얘는 얘가 높았네. 이게 높았고 이게 가장 높았어, 그지? 이건 똑같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뭘 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97년도 11월에 IMF를 당합니다. IMF에서 바로 이제 외환 위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식의 그지 돈을 빌리죠. 그런 과정에서 이자율을 금리를 엄청나게 높이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이 부도나는 과정에서 그지 그 많은 뭐 산미, 한보, 대우 그런 데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실업률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그것이 97년도 11월 달에 시행돼서 98년도, 99년까지 실제로 이런 식의 그지 어떤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시 역사적 배경인 걸 여러분 좀 알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것은요, 답을 구하는 데는 뭐 별 지장이 없지만 이 내용 중에서 특히 미음 있죠, 미음. 미음을 해석하는 게 이게 난이도가 그지 전체 10이라면 뭐 8, 9가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처음 봤을 때 어렵지 나중에 보면 이것도 이 난이도도 뭐 크게 뭐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돼야죠. 자, 해봤습니까? 보면 다음 같아요. 지금 다음 중 이제 옳은 거 구하랬죠. 옳은 걸 구하라는 걸 여러분이 의식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도시에서 98년도 실업률이 가장 낮다. 아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은 부산이 99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모든 도시에서 96년도 실업률이 가장 낮다. 이건 맞을 것 같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3.5, 3.1, 맞죠? 2.4, 워낙 낮네요. 그지?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맞습니다. 맞아요. 니은이 맞아요. 다음 대구 실업자 수가 인천 실업자보다 많다. 2001년도 대구는 4.6이고 인천은 4.2죠. 그래서 대구가 인천보다 많다. 그럼 아까도 여러분과 얘기된 것이 얘는 실업률이잖아. 실업률.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인데 여기서 우리가 경제활동인구가 안 나왔잖아. 경제활동인구가 나오더라도 그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전체 실업률이 높다는 거지. 실업률이 대우가 높다는 거지. 실업자 수가 많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거지. 물론 아까 말한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활동 참가자 수가 나오면 알 수 있겠네요. 경제활동 참가자 수분의 이제 실업자가 실업률이기 때문에 단 그때는 공식도 주어져야 돼. 그래서 이거 갖고는 실업률이 높다고 실업자가 많다는 건 아닙니다. 비율 자료랑 실수 자료를 혼동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틀려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중 옳은 걸 구하랬을 때 아직 안 나왔네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알 수 없는 거고 이건 틀렸다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틀렸다는 것이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대구랑 인천은 그지 대구보다 인천이 인구수가 많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많을 겁니다. 이건 작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걸 곱한 거랑 이거랑 곱한 거랑 어느 게 클지 작을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다음에 변동폭이 가장 큰 도시는 이제 부산이다. 자, 부산은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거와 작은 것이 여기 3.5와 9.1이죠. 이게 변동폭입니다. 변동폭이야. 그러면 약 얼마 나오죠? 5.6이 나옵니까? 5.6, 5.6. 다음에 이게 아까 가장 컸기 때문에 이거랑 가장 작기 때문에 얘랑 비교하면 될 겁니다. 이거랑 비교하고, 그지? 그래서 5.몇, 여기다 5.6을 더하면 이게 되는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 5를 더하면 5.6? 이거 있네. 변동폭이 가장 큰 도시는 부산이다. 변동폭이 가장 큰 도시는 부산이다. 자, 요건 이제 6이 되는데, 6, 7, 8, 9. 자,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걸 구하라 했어, 옳은 거.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변동폭이 가장 큰 도시는 얼뜻 보더라도, 인천이 이게 훨씬 더 커 보이잖아. 이게 6이 나오던 6. 그래서 이것도 틀려있어요. 그래서 이건 모르겠지만, 이제 결국 이제 세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답은 이제 니은, 미음으로, 니은, 미음뿐이 답이 될 게 없죠. 그래서 답은 4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제 제가 설명해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중평균이라는 거예요. 가중평균. 앞에서 얘기했어요. 아까 가중평균 대한 얘기는 이런 게 있잖아. 이 40명과 60명인데, 40명과 60명에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60점이고 80점이라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40명이 60점, 60명이 80점이라면, 그때 평균, 여러분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비중이 크죠?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만약 비중이 똑같다면 이 가운데 70점이 나올 거라 했어요. 근데 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비중이 이것이 4대 6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이것이 6대 4가 되는 이게 4대 6이라면 거꾸로 이게 6대 4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20점이기 때문에 20점이 6대 4는 이것은 10이랑 8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72점이 된다 그랬어요. 72점. 그러니까 비중이 큰 쪽으로 이쪽으로 60점과 72점의 폭보다 80점과 72점의 폭이 작다는 겁니다. 비중이 큰 쪽으로 이쪽으로 쏠리게 돼 있죠. 중간에서 비중이 큰 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의미야. 이런 식의. 그게 어떻다는 얘기냐면 이걸 보면 이제 주요 7개 도시 실업률과 다른 도시나 농촌의 실업률보다 제대로 높다 나왔잖아요. 얘가 이제 이것이 지금 주요 7개 도시 실업률입니다. 이게 주요 7개 도시야. 그리고 여기가 전국이 2.0이잖아. 2.0.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전국이 이건데 예, 이게 7개 도시는 지금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요걸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디가 클지 작을지는 사실 모르죠. 여기가 이제 7개 도시, 이게 7개 도시가 이거고 7개 도시가 더 클 것 같네요. 그지? 서울만 해도 뭐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7개 도시, 나머지 뭐죠? 나머지 이것은 다른 도시나 이것이 농촌이 되는 거야, 농촌. 근데 지금 7개 도시는 이걸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거 대략 보세요. 2.5, 3.5, 3.1, 2.4, 2.7, 2.7, 2.1 이게 모두 이거보다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개 도시가 대략
이것을 우리가 평균을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이제 약 2.5, 2.5야 2.5. 근데 이 전체 평균이 이것이 2.0이야 2.0. 이것이 2.0입니다 2.0. 그럼 얘는 어떨까? 얘는 2.5고 2.0이라면 얘는 분명히 그지? 얘는 분명히 훨씬 이거보다 이 전체 이거보다 이게 2.5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아야죠. 얘에서 1.5. 물론 이제 어느 게 비중이 크냐에 따라 틀리지만 이제 이걸 구해줘야 되지만 아무튼 이것과 이것의 평균이 이게 나왔을 거라는 얘기야. 이제 이게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실험률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평균이 이거니까 평균이 2.0이니까 그지? 이게 7개 도시는 여기 대략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2.5도 넘을 것 같거든. 2.578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2.0이라면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낮은 실업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 7개 도시 실업률은 다른 농촌과 도시와 농촌 실업률보다 대체로 높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지? 2.5, 2.0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이 2.0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평균이 이게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이걸 모두 평균하면 이게 이제 서울 이 인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가중 평균까지는 필요 없고 뭐 정확한 것은 이것과 이것의 평균이 이게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거보다 낮아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음이 맞아요. 우리 이제 맞는 것이 그것뿐이 안 남기 때문에 맞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도 맞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비율 자료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되어주는 겁니다. 비율 자료에 관한 또 다른 문제. 자, 우리가 다음 문제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이것도 9번도 보면 이제 다음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교육 수준별 범죄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해석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지 이상에 대한 범죄자 비율과 이건 범죄자 비율이죠. 비율 자료는 범죄자 수입니다. 범죄자 수야. 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많아지는 것은 대학 진학률이 크기 때문에도 있는 거죠. 똑같은 그지 인구 중에서 대학 이상의 범죄자 비율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그지 이 가면서 대학 진학률과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학은 거의 점점 없어질 테고 우리가 알다시피 의무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하지 않았던 옛날 이제 과거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지 이런 경우는 우리 때 그 이하 여러분 때는 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무학도 없고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까지는 그지 최소 비율이 중학교잖아. 그것이 의무교육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런 걸 이제 뭐 의식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구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런 얘기죠. 2000년도 경우 이거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범죄자 비율은 요겁니다. 초등학교 이하니까 이거 두 개죠. 1970년 비해서 4분의 1인 방면에 그러니까 요거 더한 거 요걸 4배 하면 그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4분의 1 이하. 그지? 이것을 4배 하면 4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4분의 1 이하가 되죠. 이거 고등학교 이상인 범죄자 비율은 이것의 2.5배 이상이다. 자, 요것이 요거보다 2개 더한 것이 요거 2개 더한 거 이것의 2.5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얼뜻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죠? 실제로 계산해 보야 알겠지만 요거 더한 것은 4분의 1이고 이것은 4분의 1 이하고 요거 더한 것은 요거 더한 것의 2.5배 이상이다. 맞아요. 그지? 계산해 보면 알 겁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맞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의 범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 1970년부터 2000년까지 고등학교 이상 이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 더한 것이 증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더한 것도 증가되고 있죠. 이것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범죄자 비율 이게 없으면 사실 모르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걸 더한 다음에 이걸 곱해 줘야 돼. 그래야지 바로 고등학교 이상의 범죄자 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증가되고 있고
이것도 보면 이것도 증가되고 있죠. 이것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증가되는 건 진짜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맞고 2000년도 경우 고등학교 수준이 교육 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범죄자 수는 1970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 경우 고등학교 수준이 교육 수준이 중학교 이하죠 이거. 범죄 수는 이하 범죄 수는 1970년에 비해서 증가됐다. 이건데 지금 이거 중학교 이하니까 요거 더한 다음에 이걸 곱하는 거죠. 이걸 곱하는 거야. 자, 요거 3개 더한 다음에 이걸 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 한 4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 그지? 아까 요거만 따질 땐 4배가 되는데 요거까지 따지면 4배가 안 되죠. 거꾸로 이게 4배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증가했다. 이것이 맞게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걸 더한 다음에 이걸 곱한 거랑 이걸 더한 다음에 이걸 곱하는 건데, 이게 원래 4배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4분의 1배가 될 텐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요것만 갖고 아까 4분의 1 여부를 물어봤는데 이것까지 따지면 4분의 1보다 그지 훨씬 높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맞을 것 같아요라는 말은 워낙 크기가 심하니까 계산 안 해도 알겠거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 해석은 그렇게만으로도 문제를 푸는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구해보면 크기가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아는 정도가 돼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면 1980년도 경우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범죄자 수는 1980년도 이거죠. 고등학교 이상의 범죄자 수는 고등학교 이상 범죄자 수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이하 범죄자 수보다 많다. 우리가 범죄자 수를 구할 게 아니라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3개 더한 거랑 계산만 하면 되죠. 이건 똑같기 때문에 이거 곱해봤자 소용없잖아. 다른 연도면 계산해야 되겠지만 80년도 경우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범죄자 비율은 요거, 그지? 그리고 중학교 이하의 범죄자 비율은 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이것이 많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옳지 않은 거로서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중학교는 이거고 고등학교는 이거다. 그러면 이건 곱해서 계산돼줘야 돼. 이렇게 되면 계산돼야 되다. 하지만 그지 이건 같은 연도는 이제 비율만 갖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실수 자료지만 비율만 갖고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같이 비례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자, 이번 시간 이거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강의를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바로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미리 얘기해주면 10번은 생략하고 이제 11번부터 여러분과 볼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